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12연기까지 다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2연기, 사성제, 무고지멸도까지 다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색뿌리공, 이거는 색에 집착해 있는, 색이 실제로 있다고 집착하고 있는 범부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색뿌리공 관을 하도록 이렇게 공에 대해서 관하는 방법, 공관을 하라고 이렇게 방편을 시설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관했더니 이제 일체 모든 것이 다 공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공에 치우쳐 있는 중생들을, 공에 치우쳐 있는 이승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공부리색 이렇게 해서 그 거짓 가짜를 써서 가관 이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색의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공에 치우쳐 있으면 안 된다.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승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설했다라는 말씀드렸고, 이어서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고 하니까 또 진짜 그런가 하고 중도의 이치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도의 이치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색즉시공 공즉시색관, 이거를 중도 제1관이다라고 해서 공가중 이런 삼재에 배대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색뿌리공, 이거는 색이 실제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색의 반대에 상대적 개념으로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바로 그냥 색이 바로 공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벙쪄버리잖아요. 따라오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공을 열심히 봤더니 일체 모든 게 다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었구나, 자성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구나라고 그렇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일체 모든 게 다 공이다라고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공은 색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제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근데 이게 뭐냐면, 여전히 요 앞에 색뿌리공 공부리색하고 뒤에 색즉시공 공즉시색하고 차이가 뭐냐면, 여전히 색과 공이 양 두 개가 좀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색도 있고 공도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개 있는 상태에서 이 둘이 다르지 않다 이런 의미잖아. 근데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넘으면서 이 두 개가 있는 이 상태, 이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다르지 않은 게, 이걸 넘어서 색이 곧 그대로 공이야. 그 다음에 공이 곧 그대로 색이고, 그래서 둘이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제도해 주는 거야. 근데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법문할 때 보살들도 제도한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법문할 때 여러분들 혹시 기억할지 몰라요. 중도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중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또 공부해가지고 중도 제1위관을 해서 마음을 밝히는, 성품을 밝히는, 일심을 밝히는 이런 공부로 이끌어준다 이렇게 설명드린 적 있죠. 이건 대단히 미묘한 단계예요. 그래서 존재, 색이라고 하는 존재에 미혹해가지고 존재에 걸려서 진실된 공의 이치를 몰라. 이걸 제도해 주기 위해서 색뿌리공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진실에 걸려가지고 공이라고 하는 공의 이치, 참된 이치, 이게 이걸 이렇게 우리 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체하는 거를 막히는 게 체하는 거잖아요. 그걸 체했다고 그래요. 우리 불교 공부할 때도, 수행할 때도 체했다고 그래요.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공에 체해버린 거야. 이게 전부 다 온 동네 다니면서 공공공공 하고 다니니까 공에 체해버린 거야. 이 공에 체한 것을 건져주기 위해서 공부리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색뿌리공 공부리색이구나 라고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는 보살들을, 권승보살이라고 그랬죠, 어제. 이 보살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색과 공이 본래 다른 것이 아니었어. 색이 있고 공이 있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색과 공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었어 라고 이렇게 제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색과 공으로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라고 이렇게 해서 한 발짝 좀 띄워주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중도에 이제 중도 제1이고 하니까 중도를 이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교의 제대로 된 관법은 중도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팔정도 공부할 때도 다 중도를 행하게 하는 거라고 설명드렸죠.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말이에요. 중도도 한참 저기 문 밖에 있게요. 중도도 중도에 치우쳐서 중도에 체해가지고 성품을 미혹해버려. 성품을 몰라. 그러면 꽝이야. 여전히 자기는 불법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중도에 체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단계까지 오면 복잡해 버리니까 우선 여러분들 좀 따라와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요 수준까지라도 좀 따라와요. 우선은 그래야 나중에 좀 이 문 밖에서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좀 여유가 생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화엄경에서 설하는 우리 52단계의 수행 계기가 있어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요 십지 단계까지 오면은 대단히 높은 경지잖아요. 근데 이 십지도 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법운지까지, 초지 환희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법운지까지 10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지보살인데도 불구하고 10가지 단계가 있을 정도라니까. 근데 요 십지보살이면 최고 아니야? 이 정도면 뭐 어마어마한 경지지. 근데 요거 위에 등각, 묘각이 있어요 또. 그 위에 부처님의 경계야.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관을 하면 그거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하는 얘기야. 아니야 지금. 그러면 또 여 얘기 들으면 또 아이고 그렇게 높은 경지도 어떻게 가? 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또 내가 또 다시 또 할 말이 또 있어. 그렇게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선 요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요 단계가 일단 끝은 아니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 좀 흔들림 없이 내내 따라오셔요. 따라오시면 좋겠고, 자 오늘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에서 색과 공이 따로 있는 게 둘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제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랬죠. 수상행식 역부여시야. 이건 뭐예요? 수불이공 공불이수, 수즉시공 공즉시수. 그 다음에 상불이공 공불이상, 상즉시공 공즉시상 이렇게 가겠지. 수상행식 가니까 이거 다 대치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치법.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육군도 마찬가지야. 이제 12처로 왔을 때 육군도 마찬가지야. 육군에도 어때요? 아니 비설 신일 거기다 대봐봐. 눈이 곧 공이고 공이 곧 눈이야. 아니 비설 신의 의가 곧 공이고 공이 곧 의야. 이해되셔요? 그 다음에 바깥 경계 색성향 미촉법 했을 때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야. 그 다음에 법이고 공이고 공이고 법이야. 이렇게 하겠죠. 다 공이니까 일체가. 그 다음에 18개도 마찬가지야. 안식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안식이야. 마지막에 의식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의식이야. 12연기도 마찬가지야. 12연기 전부 다 그렇게 똑같이 해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다 요 공 가운데로 다 포섭돼. 근데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그 다음 구절이 뭐야? 사리자야 시 제법의 공한 모습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불생불멸 실체라고 할 만한 것도 자성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 그 얘기는 어제 설명드렸잖아요. 이것이라고 지칭할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이랬잖아요. 당장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우선 듣고 넘어가요. 법문이라고 하는 게 이 불생불멸이라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과정이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다 이해시킬 수는 없고 또 앞으로 법문할 때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테니까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설명 들으셨을 거예요. 법문 하기만 하면 뭐 색불이고 공불이색, 색즉시고 공시색 하잖아. 그 다음에 연기 얘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선언적으로 얘기해서 오늘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이제 내일하고 모레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선언적으로 얘기해서 일체유의법은 여몽환포령 이랬잖아.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림자 같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선 이해하기 좋게 모든 게 다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아. 헛개비는 생겨도 생겼다라고 할 수가 없죠. 사라져도 사라졌다고 할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꿈을 꿀 때 꿈을 꿀 때는 실제로 꿈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만 꿈을 깨고 나면은 그런 일이 전혀 없잖아. 꿈을 꿀 때는 있는 것 같지만 꿈을 깨고 나면 전혀 없어. 근데 꿈을 꾸고 있을 때에도 그런 일은 사실은 없는 거지. 꿈을 꾸고 있을 때도, 그 꿈을 꾸고 있을 때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 이게 공의 모습이야. 시제법 공상할 때 뭔가 꿈속에서 뭔가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생기고 막 뭐 활발하게 뭔가 일어났는데 일어난 일이 꿈꾸고 있을 때도 꿈꾼 일이 없으니까 일어난 일이 없어. 이게 불생이야. 그럼 일어난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라지는 일도 없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불생불멸이야. 불구부정 다 똑같이 대비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요 낱낱을 설명하려면 각자 다른 방식으로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셔요. 꿈을 꾸고 있을 때도 꿈은 없는 거지. 그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한테 그럴 거예요. 그래도 나는 분명히 꿈속에서 산하대지 삼라만상을 다 봤는데요. 그래, 그 산하대지 삼라만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 내가 꿈속에서 백두산이 있는데 그 백두산을 갖다가 날아다녔다고 해도 그 산도 있고 날아다닌 나도 있고 그렇게 해도 나는 지금 방 안에서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날아다닌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을 때도 그런 꿈꾸는 일은 사실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생기긴 생겼는데 생겨난 적이 없어. 불생이야. 생겨난 적이 없으니까 사라지는 일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렇게 이제 대비해 보면 돼. 그래서 색수상 행식 아니 비설 신이 육 온, 처, 개, 근, 재, 연 이걸 다 거기다가 한꺼번에 때려 넣어. 그래가지고 얘기해 보면 전부 다 그것이 불생 불멸이에요. 불구 부정이고 부증 불감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함축적으로 지금 막 다 때려 넣어가지고 설명을 해버리니까 헷갈릴 게 없어. 간단하잖아. 그 뒤에 시제법의 공한 모습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나 시고 공중무색.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고 아니비설신도 없고 계속 다 없다고 나오잖아요. 공 가운데는 그렇다 그 말이야. 전부 다 공 가운데는 무 고진멸도까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의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설했던 것이 고진멸도라고 그랬잖아요. 사성제라고 그랬잖아요. 사성제를 모르는 게 무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사성제를 모르는 게 무명이야. 사성제를 모르면 범부야. 사성제를 알면 이승이야. 이승. 근데 사성제라는 것까지도 비었다는 사실을 알면 보살이야. 이해돼요? 무고진멸도예요. 12연기를 왜 시설했다고 그랬어 지난번에? 12연기는 이 고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12연기로 해서 펼쳐진 것이었구나 라고 그랬잖아요. 12연기를 모르면 범부야. 12연기를 알면 영각성이야. 근데 12연기까지도 비었다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보면 그거를 보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 보살로서 끝나는 게 아니다. 보살은 여전히 상구보리 해야 되는 단계가 아직도 좀 남아있어. 그렇지만 보살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관세음보살 기도하잖아요. 오늘 또 관세음보살 기도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서 너무 빨리 얘기해 버렸나? 이렇게 해서 5온 12처 18개 그 다음에 무무명 영무 12연기 나오죠. 12연기 그 다음에 무고집멸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고집멸도까지가 전부 다 이 공 가운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 이 공 가운데는 뭐예요? 이런 온처 계근 무고집멸도까지 이런 12연기까지 전체가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불감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정도 설명 쓰면 대단히 설명을 자세히 잘 드렸는데. 그래요. 이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이걸 잘 참고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잘 참고해서 전부 다 방편으로 지금 서려 놓은 거예요. 방편으로 서려 놨기 때문에 이 방편으로 서려 놓은 것을 심지어 이 공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방편으로 서려 놓은 거예요. 공이라고 서려 놓은 것은 방편이야. 근데 공 그 자체는 실상반야라고 그랬지. 진실이야. 공 그 자체는 진실인데 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방편이에요. 공을 드러내 보일 수는 없어. 공을 어떻게 드러내 보이겠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이라고 말하는 이 순간 이것도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헛개비 같은 놈이 헛개비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드러낼 수가 없지.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통할 수가 없잖아요. 개구즉착이야. 입 여는 순간 전부 다 틀려. 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걸리지 말고 말이 지향하는 것.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채려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관법이니까 그걸 잘 참고해서 정말 색즉시공 공즉시색한 것인가를 깊이 참고하시고, 수상행식 부처님께서 오온을 나를 분석할 때 오온을 설하셨는데 이 오온은 공 가운데는 그런 것이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정반대 얘기를 해버린 거니까 실제로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는 이제 우리 눈으로 봐야 되고, 정말 그렇다면 과연 그렇다면 나와 이 세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요거를 한번 깊이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편안하고 안온하길 축원드립니다.